자, 제5절 공갈죄입니다. 자, 공갈죄는 조문부터 볼까요? 자, 조문을 보시게 되면 사람을 공갈쳐서 이 공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단이 폭행하고 협박입니다. 재물을 취득하거나 이득을 취득했을 때 공갈죄가 되거든요. 밑에 뭐 제3자 나와 있고요. 자, 올라가 보시면 공갈죄는 편취죄다. 편취죄다 했네요. 자,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127페이지 펴볼게요. 사기죄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A가 B에게 공갈친다. 사기죄는 사기치는 거죠. 공갈친다. 그래서 B가 겁을 먹어요. 겁을 먹는다. 겁을 다른 말로 외포심이에요. 외포심. 그래서 처분행위를 합니다. 취득했을 때 공갈죄 기수가 되죠.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공갈이냐 기망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착수식이 똑같고 기수식이 똑같고 처분행위 필요하고 자기부자기 불문하고 그렇죠? 그 다음 C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공갈이다. 지위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기죄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자, 교재를 봐봅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2번을 읽어보시고요. 밑에 사기죄와 공갈죄의 비교. 자, 공통점 볼까요? 공통점 처분행위, 편취죄, 재물죄이자 이득죄. 그쵸? 다음 뭐 차이점이 있는 것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객체를 보시게 되면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산상 이익이다. 똑같아요. 타인 소유, 타인점이죠. 자, 밑에 쇼핑백 사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별표 쳐보세요. 자, 1번 판례 타인 검은색 동그라미 타인의 재물을 말한다. 그쵸? 따라서 자기 밑줄 X 자기 재물은 객체 탈락입니다. 그쵸? 자, 올라가 볼게요. A는 을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을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건물에 금고를 설치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갑은 정과 함께 40억이 든 위 금고를 훔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두었다. 쇼핑백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A는 이제 을의 지시로 폭력 조직원 병과 함께 갑을 만나 겁을 주어서 갑이 정으로부터 분배받은 돈 1600만 원을 소비하고 남은 5억 5,4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던 위 가방과 쇼핑백을 그대로 건네받았다 그랬습니다. 공갈죄가 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자,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A가 있죠. A가 있고 A는 쇼핑백이 있었어요. 자, 이 돈이 있었다. 돈이 40억이 든 돈가방이 있었다는 거죠. 갑이란 친구가 이 돈을 훔쳐왔어요. 훔쳐와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겨두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것을 다른 돈과 섞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 A가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A가 이 갑에게 가서 폭행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서 겁을 주고 겁을 먹은 갑이 이 쇼핑백을 이 돈가방을 그대로 건네줘요. 그대로 건네주는 행위를 합니다. 취득했다는 거지. 공갈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가방에 있는 돈은 원래 내 거니까.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가 내 돈을 찾아온 것은 공갈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 그래서 판례 1번에 자기 재물은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 했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가 있어서 다른 금전과 구분됨이 명백하죠. 그쵸? 그랬을 때 이 물건은 타인 재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판례 3번 가볼게요. 자, 이 돈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어디다 두었어요? 그 밑에 쇼핑백 세모. 쇼핑백에 이 돈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타인 재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1번하고 3번 지문, 특히 3번 지문이 출제가 잘 돼요. 자, 그 다음 룸사롱 나체쇼 사건 이것도 별표칩니다. 자, 갑은 가짜 기재 행세를 하면서 룸사롱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을녀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있는 을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였고 이래 성교하였다 그랬어요. 자, 갑의 죄책이 뭘까요? 이 가짜 기자가 이 여성을 데리고 나갈 때 화대를 준다 했나요? 내가 100만원, 200만원 준다 했나요? 그런 얘기 없었죠. 그냥 겁에 질려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일회 성교했다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서 파란색으로 두 번째 줄에 정교 세무칩니다.
정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재물도 아니고 재산상 이익도 아니죠. 그쵸? 자, 따라서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주점 접대부를 할지라도 피고인과 자, 가로입니다.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가로 닫고. 자, 무슨 말이죠? 그렇지. 매음이라면 이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매음을 전제로 맺었다면 뭐가 된다? 매음 자체가 재산 검은색입니다. 이 자체는 재산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매음을 전제로 맺었다면 공갈이 될 수가 있는데 매음을 전제로 맺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교만 했다면 객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돼요. 자, 밑에 채무 양도, 채권 양도 등을 약속 동그라미 받는 것도 이익으로 본다. 그래서 이 약속 받는 것을 공갈죄여서 약속을 받아냈다면 뭐가 된다? 공갈죄다. 이런 판례입니다. 다음 공갈을 볼게요. 자,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폭행 협박을 통해서 공포심을 일으켜서 재물을 뜯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강제적 폭력을 말하고요. 물리적 절대적 폭력은 여기서 제외되죠. 그 다음 협박됐고 정도는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반항억압일 필요 없어요. 반항억압은 이제 강도로 가는 거지. 반항억압 필요 없고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삼각공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이 지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지위설리라고 부릅니다. 그 점에서 사기죄하고 똑같죠?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별표. 자, 공갈리라고 하는 것은요. 해약고지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되고요. 언어 동그라미, 거동 동그라미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밑에 직접적 밑줄, 직접적도 되죠? 간접적도 돼요.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빨간 펜 들으시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 동그라미 이용하여 밑에 위구심을 야기시킨다. 위구심 동그라미. 이 위구심이 바로 뭐예요? 가로 열고 이퀄 겁이란 말이에요. 겁. 겁을 야기시켜 하는 행위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따라서 폭력배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빨간색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위세를 보이죠. 그래서 겁을 주었다면 해악을 고지했다고 본다. 고 보았습니다. 올라가 보시면요. 자신이 조폭 두목인 것처럼 과실냈잖아요. 조폭이 아닌데. 그러면서 객실료가 이제 한 1000만원 정도 나왔나요? 10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일 한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런 조폭임을 과시했다는 것이 바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요. 상대방이 조폭이라 하니까 겁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상당의 호텔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갑은 공갈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저상천도제 사건 별표 치시고 똑같죠? 밑에 두 번째 줄에 겁 동그라미 검은색으로 의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방해할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약 속에는 인위적 됩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으로 천재지변, 기륭화복, 실력 요거 색깔 칠할게요. 따라서 색깔 칠하세요. 길게 동그라미 치려고 하니까 지저분해서 색깔 칠해버릴게요. 요거 된다.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짜리. 안 된다 하면 틀려요. 됐죠? 다만 조건이 있어. 이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밑에 천재지변 실력이나 기륭화복을 사실상 지배해야 되거나 동그라미 1번 그의 영향부터 2번 치세요. 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이 되는 거야. 1번이나 2번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천재지변 등이 바로 해약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쵸? 어떨 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 작두를 타는 거 알아요? 무당이 그 작두 알지? 큰 작두. 그 날카롭게 날이 선 그 있잖아요. 도끼 비슷한 거. 긴 도끼, 그치? 거기에 올라가서 타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발이 쪼개져요. 발이 쪼개서 우린 죽어요. 근데 그 무당기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작두를 타잖아요. 그 정도가 그런 신기가 있을 때 이게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이 해약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게 되면 이게 해약고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번 보시면 제를 지내라. 조상천도 제를 지내라. 당신의 집에 삼재가 끼었다. 제를 지내야 되는데 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라는 취지의 해약고지. 그쵸? 여기서 파란색으로 조상천도제 밑줄 그시고요. 좋은 일이 생기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쵸? 좋은 일이 생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가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좌우할 수 있어? 그 신급 정도가 되어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할 수 있는 급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가 돼요. 아시겠죠? 자, 올라가 봅니다. 갑은 을에게 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며 하는 일이 잘 되고 병이 낫거나 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자 겁을 먹은 을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공갈이 될 수 있을까? 공갈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앞에서 사기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이런 사람에게 그 기망을 당해서 얼마를 뜯겨요?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를 뜯기잖아요. 그것은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예요. 그치? 근데 X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것은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X 정도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X가 큰 X는 아니기 때문에 사기나 공갈은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검찰 자체가 사기죄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갈죄를 기소했기 때문에 공갈죄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공갈죄는 무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1번이 참 중요한 거예요. 1번이 천재지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 물론 조건은 달았지만 그 조건보다는 그 1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주점 종업원 사건 별표 치시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권한이 있거나 지위에 있거나 근데 권한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 지위가 키워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지위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주점 종업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겁을 먹은 종업원으로부터 주를 제공받았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종업원 동그라미. 이 사람이 바로 뭐다? 그 윗줄에 나와 있는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있다는 거야. 지위. 그래서 삼각공갈 중에 삼각공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갑은 룸사롱에서 종업원에게 조폭임을 과시하며 이 XX야 술래나라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겁을 먹은 을로부터 주를 제공받았다. 공짜로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고 공짜로 먹었습니다. 공갈이 될 수 있을까? 된다는 거지. 그쵸? 종업원이 그 가게에 있는 주류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삼각공갈 형태로서 공갈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시면 공갈죄는 폭행업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공갈자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자를 통해서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공갈죄가 되는 거예요. 공갈죄. 됐습니까?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있을 필요가 없고 하자를 통해서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공갈죄가 되는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펜 들으시고요. 자, 공사 하자가 있네요.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방송으로 계속 보도 동그라미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뜯어냅니까? 200을 뜯어냈을 때 공갈죄가 된다. 자, 그 밑에 자사신문에 사직한거를 실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게재 동그라미 될 것처럼 겁을 주죠. 분위기를 전달해서 겁을 주잖아요. 그래서 과다한 광고를 받아 챙겼을 때 공갈죄가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남자가 16살, 유부녀가 32살입니다. 그래서 이 유부녀가 야를 꼬셔요. 이 미성년자를 꼬십니다. 그래서 간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미성년자가 그 유부녀에게 협박을 해요. 협박을 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쵸? 돈을 주지 아니하면 나랑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다 까발릴 테니까 돈을 뜯어내고 이 X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게 되는데 나중에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남편도 알게 되고 그래서 고소했는데 이것이 공갈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환지 계장이니까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인데
자신의 공사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줄 피고인이 갑에게 금 30만 원을 요구하여 위 금액을 교부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이것도 공갈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번 판례가 영화 친구 친구 사건이에요. 사건. 조호석 나오고 장동건 나온 판례입니다. 사건이 그 영화인데 그 곽경택 감독이죠. 곽경택 감독이 실화를 토대로 해서 영화 친구를 제작했잖아요. 그때 조폭 나온 애들이 그 부산에 있는 칠성파를 소재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조폭 그 실제 인물들이 곽경택 감독을 불렀죠. 불러서 너 자식들 누구 동의받고 내 얘기거리를 영화를 만들었냐? 너 나한테 동의 맡은 적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그래서 나한테 5억이나 7억 달라 그래서 7억. 너 돈도 많이 벌었다며. 라고 하면서 7억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피해자들이 제작 영화로 투자한 영화로 소재를 잡은 그 폭력 조직 두목 조직원들이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두려워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겁을 먹어서 얼마를 주었는가 하면 7억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얼마를 주었냐면 3억 안팎의 돈을 줬어요. 안팎의 돈을 줘서 이제 돈을 뜯긴 거죠. 뜯겼을 때 이 조폭놈들에게 뭐가 된다? 공갈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바깥에 질성파 졸개들이 많이 있으니까 걔네들 시켜서 너를 해코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곽경택 감독이 두려워서 3억 정도의 돈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공갈죄를 인정했단 판례입니다. 자, 종업원이 주인을 협박했습니다. 협박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업소에 취직을 하게 되죠. 취직하는데 이놈이 그러면 종업원이 되었으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돈은 꼬박꼬박 타가요. 이것이 바로 공갈죄가 된다는 거죠. 이 종업원은 그냥 종업원이 아니에요. 동네 건달, 양아치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인데 그 순진한 주인장을 협박해서 취직하게 되었고 돈을 받아가면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공갈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불매운동을 하게 하네요. 불매운동을 하게 하겠다 하면서 한다 하니까 상대방이 겁을 먹겠지.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파업청을 띄우게 했다고 했을 때 공갈죄가 된다 라고 봤어요. 강요죄에도 된다 그랬어요. 자, 다음 판례. 자, 파란색을 들어보시면요. 자, 지역신문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 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 의뢰 및 직보 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이다. 같은 수준 세무라고 해달라고 한 것은 공갈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일보가 있겠고 광주일보가 두 가지가 상당히 유명한 지역신문이잖아요. 그 두 가지 신문만 있겠어요? 다른 듣도 보도 못한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신문들이 뭐 광주시청이라든지 뭐 전라남도 도청이라든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는데 유명한 신문들은 받을 거 다 받아가요. 구독료 다 받아가죠. 제값 다 받아갔는데 이름도 없는 지역신문들은 거의 헐값에 가요. 헐값에 가도 받아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신문 발행인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들 봉급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줄 광고 의뢰 및 직보 배정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높여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좀 비슷하게라도 맞춰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갖고는 협박했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봐왔던 판례입니다. 공갈죄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어떤 효력도 없다 그랬어요. 예고적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예고등기가 어떤 효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공갈죄가 되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밑에 가출자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인해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 몰라도 공갈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처남 얘기 나왔네요. 자, 피고인이 그 처와 처남 간의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 끼어들었다. 자기는 제3자인데 일단은 그치?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처남을 고소 고발하고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썼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 처니까 원래 그 옛날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치? 여성은 거의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상속도 짚을 만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처남이 자기가 다 먹고 자기 이 누나쯤 되는 그 사람은 출가 외인이라서 거의 상속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 저 매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매형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처남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위협적인 언사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뭐다?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그랬죠? 그쵸? 이 판결 요지 실리지 않은 그 많은 배경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6번 판례.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쭉 나오시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여론조사 비용 명목 세무치시고 이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안 된다고 봤어요. 자, 됐고 처분행위 나왔네요. 그치? 자, 자기 부작이 되죠. 부작이 되고요. 묵인도 돼요. 묵인으로도 된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피공갈자가 외포, 겁을 먹어서 외포는 겁입니다. 묵인함을 이용하여 묵인 동그라미 재물을 탈취해가는 경우도 공갈죄가 된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별표칩니다. 별표칩니다. 사기죄가 똑같다 그랬어요.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되고요.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작이 모두 가능하다. 옆에 빨간색으로 묵인 동그라미. 그쵸? 방금 말씀드렸지?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탈취하는 경우도 공갈로 볼 수 있다. 자, 올라가 볼게요. 갑은 A 파출소 앞길에서 의리운전하는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 그랬어요?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자고 했는데 세 번째 줄. 자,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택시 요금 달라고 하니까 을의 목을 붙잡아 얼굴을 때린 다음에 도망갔어요. 때리고 도망갔어요. 택시기사가 택시 요금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택시 요금 달라 했어요. 달라 했는데 때리고 도망갔어요. 자, 근데 그 택시기사가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놈이 저쪽 동네 간다 그랬는데 그 목적지 앞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놈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다시 만나서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때리고 도망가요. 자, 공갈죄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공갈죄가 되려면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택시비를 면제하는 처분행위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했잖아요. 그것은 면제라고 하는 의사표시, 처분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면제를 안 해주잖아요. 돈 달라고 했는데 즉 처분행위가 존재해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사기죄나 공갈죄가 되는 구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죄밖에 안 돼요? 때리고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때렸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폭행죄는 가능한 거예요. 자, 밑에 가로 2번 보시면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택시요금을 면제해준다는 처분행위가 없어요. 그 밑에도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급 요구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죄가 되지 않고 폭행했으니까 폭행죄만 될 뿐이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착수시기를 갈게요. 착수시기는 똑같죠? 뭐지? 폭행 협박시죠. 폭행 협박시. 공갈행위 할 때 착수가 있고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중요한 거 별표 쳐볼까요? 독극물 사건 별표 치시고 그 밑에 판례 이거 별표 쳐보세요. 요 판례가 공갈쳐서 제일 잘 나오는 판례예요. 자, 올라갑니다. 피해자들을 공갈쳤으니까 요때 착수가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입금하게 되면 입금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올라가 보시면 독극물 나와 있죠?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외포심을 느낀 사장은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기수. 끊고 인출을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수가 되는 판례죠. 자, 밑에 자, 자동차 나왔네요. 자동차는 언제 기수일까요? 인도받으면 동그라미 이때 기수가 돼버려요. 자, 이전 등록 아니에요. 이 자동차에 대한 이전 등록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전이라 할지라도, 즉 서류를 다 받았을 때 그래서 내 앞으로 자동차 등록 명의를 마쳤을 때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내가 현물로 직접 인도받으면 그때 기수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부동산 가볼까요? 부동산은 언제 기수일까요? 부동산은 등기죠, 등기. 등기를 받게 되면 기수가 돼요. 잔금을 다 치렀을 때가 아니라 잔금 치르고 나서, 물론 잔금 치르는 것과 등기하는 것은 이제 동시행 관계겠지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아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이 등기가 있고 미등기가 있잖아요. 미등기 같은 경우는 이 인도를 받으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서류 받을 때 아닙니다. 서류 받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서류 받을 때는 자, 미수가 된다는 기출지문이 있어요. 미수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 위법성 볼게요. 자, 위법성 많이 봤지? 절취 불법설 할 때 설명 다 드렸던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는 말은 이 피고인은 뭐다? 채권자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빨간색으로 정도를 넘는 협박을 썼다라고 했을 때 공갈죄가 됩니다. 위법성 조각이 안 돼요. 다음. 자, 이 판례 출제가 잘 되죠. 별빛 쳐보면 똑같죠. 똑같죠. 자, 권리 실현의 수단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권리 실현 수단이다. 즉 채권자란 말입니다.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빨간색으로 겁을 주고 또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됩니다. 공갈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판결 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갑이 자신 앞으로 허위의 무슨 가등기가 맞춰짐을 기화로 을에 대한 오래전의 채무를 변제받는 목적에서 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가등기를 한 것은 사문서 위조나 인감 도용, 인감 위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를 아느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공갈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밑에 나와 있지. 네 번째 줄에 그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하였고 그 수단 방법이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공갈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정신병원 사건 보시게 되면 이 판례도 2번이 잘 나와요. 2번 별표 치시고 자, 읽어볼까요? 감녀는 부부관계입니다. 감녀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남편을 정신과 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강제로 남편을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뭐가? 정신과 전문의 진찰, 병원장의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무과장에게 부탁을 해서 뒷돈 좀 줬겠죠. 해서 강제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판결 요지 보시게 되면 이 남편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강제 입원 동그라미. 정신과 전문의 진찰도 없이 병원장이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 조각되지 않는다. 즉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남편은 이제 정신병원 들어가 있어요.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밖에 있는 감녀가 남편의 승낙 없이 남편의 인감으로 인감 개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무서에 제출하였다. 자, 을은 그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죠, 남편은 그 의사에 반하여 5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감녀에게 수차례 걸쳐 퇴원시켜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당합니다. 자, 어느 날 이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 저쪽에 있는 건물 하나 있지? 그 건물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지가 계속 그런 취지였어. 근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이번 조치가 계속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서 이번에도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여성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퇴원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 불안감을 느낀 을은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 그 요구에 응하였고 이제 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남편이 이제 아내를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자, 과연 감녀에게 공갈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판례예요. 자, 판결유지 2번. 퇴원 요구를 거절해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재산 이전을 요구했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암묵적 의사표시야. 너가 나한테 이거 안 해주면 나 너 퇴원 안 시켜줄 거야.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겁을 먹게 되고 응해주게 되지. 그랬을 때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인정되어서 공갈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정당이 되는 거 아니죠. 정당이 쪽에서 총론 시간에 정당이 쪽에서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OX 판례 보시면 자, 공갈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 볼게요. 전부 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동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 채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아, 피고인이 채권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젠 뭐 남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자가 여성한테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이 협박을 써요. 협박을 쓰게 되면 이것이 공갈죄가 돼요. 자, 밑에 2번.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내금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다. 그러면 이 을이 누구죠?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로부터 외상내금 채권 회수를 의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사지, 해결사가 됩니다. 돈 받은, 남에게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그 해결사들 있죠? 그치? 그러면서 채무자에 가서 뭐라 그래요? XX라고 욕을 하고, 죽어볼래? 라고 욕을 하고, 멱살 잡아 흔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겁 동그라미. 주어서 돈을 받게 하였다면 공갈죄가 된다. 즉, 채권자가 이렇게 애들 시켜서 돈 받아오게 되면 이 자체가 공갈죄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채권이 있다는 말은 아하, 이 사람이 피고인이 채권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겁을 먹죠. 겁을 먹어서 돈 350을 챙기게 되면 공갈죄가 되죠. 자, 밑에 4번. 자, 그 계약을 취소하지도 않고서 전매 차액을 받아낼 속셈으로 피해자를 채권자가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해버리죠. 그랬을 때 공갈죄가 되고요. 역시 권리행사의 빙자에서 협박 동그라미, 폭행 동그라미에서 돈 뜯어가면 공갈죄가 되고요. 그 다음 탈세 사실을 고발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겁을 먹죠. 돈을 뜯어가면 공갈죄가 됩니다. 자, 다음 2번을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옛날에 안기부라 했어,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죠. 자, 안기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세무 쳐볼게요. 안기부라고 외우세요, 안기부. 안기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임 선생님의 부탁을 듣고 채무자에게 찾아가요. 채무자에 찾아가면서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했을 때 이것은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됐고, 자, 2번도 잘 나오죠? 자, 피고인 등이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비료를 샀어요. 농부가 비료를 샀어요. 그래서 시비, 밭에다 뿌렸다는 거야. 뿌려서 딸기 묘목,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 즉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비료를 생산한 회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뭐 했습니까? 욕설세모, 시위할 듯한 태도 세모를 보인 것만으로는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갈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자, 건축 허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건축 허가 조건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 부셔야 돼. 아시겠어요? 민법상. 근데 합의는 가능해요. 일조권 침해를 건축 허가 조건이 위반되게 했으니까 일조권이 침해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인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 허용된 겁니다. 이런 것은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 밑에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구청장에게 진정할 거야. 진정세무칩니다. 그리고 설명 나중에 할게요. 자, 매도 대금을 더 주지 아니하면 내가 징역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하면 내 무고죄라 고소해버리겠다. 고소세모.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 소송 비용을 내놓지 아니하면 내가 고소해버리겠다. 이렇게 고소 나오죠. 징역 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뭐 하겠다. 안 해주면 진정해버리겠다. 이런 말 있죠. 그쵸? 몇 번부터지? 4번부터인가? 4번부터 쭉 묶을까요? 쭉 묶어서 몇 번까지지? 7번까지인가요? 7번까지 묶어. 자, 요런 판례는 총론 교재 가면 정당행위라고 봤어. 정당행위가 된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돼요. 당연하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안 주는데 너 언제까지 해줄 거야? 너 언제까지 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애들 시켜서 확 부셔버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 언제까지 해줄 거냐? 너 왜 이렇게 안 주냐? 언제까지 해주지 아니하면 내 진정할 거야? 고소할 거야? 이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 지급을 독촉하는 거죠. 내가 해코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딸 뭐 어떻게 해코지 한다. 너희 딸 자식 너 해코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고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법상 고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 언제까지 안 주면 소송할 거야? 이것이 죄인가요? 아니라는 거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판례 보시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판결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 죄수관계네요. 자,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했죠. 자, 폭행협박을 썼다고 하면 폭행협박이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갈죄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됩니다. 됐고, 동일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 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 협박 행위마다 일죄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지? 죄손을 할 때 나오지. 그래서 이것을 가로 열고 행위 표준설을 취한 대표적인 판례가 되죠. 밑에 판례 별표. 자,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대가적 관계 없이 돈을 뜯어가면 공갈죄만 됩니다. 그쵸? 수뢰죄가 되나요? 수뢰죄 안 되죠. CF 수뢰죄는 되지 않는다. X. 왜요? 수뢰죄는 돈 받았다고 무조건 수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수뢰죄는 되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는 공갈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상대방은 무슨 죄가 될까요? 그렇지, 공갈죄의 피해자만 될 뿐이에요. 공무원이 뇌물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뭐가 안 된다? 뇌물공여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자, 도박이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도박죄가 공갈죄 흡수가 되나요? 아니죠. 공갈할 때 늘 언제나 도박이 수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단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흡수되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별도의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특수공갈죄 상습범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